제1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1매수인이고요. 여기 병이죠. 병을 뭐란다? 제2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갑하을하고 2월 1일 중도금 이상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계약금만 주잖아요. 그럼 계약금만 주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만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주면 안 돼요. 중도금을 줘야지. 중도금 이상을 주면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해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다시 메이도인요. 3월 1일 다시 병하고 계약을 하고 병한테 등기를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병은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알면서요. 알면서 이것을 악의라고 얘기하죠. 악의로 등기를 했어도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병이 소유자. 그러면요. 여기 이 갑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 매도인은요.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고 이 이행불능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세 가지죠. 첫 번째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하는 것은 뭐냐? 이행불능 당시를 뭐로 한다? 기준으로.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고 없이 해죠. 왜요?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이렇게요. 그래서 누가요? 을이 그렇다면 을이 이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 만약에 갑하고라고 매매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악의여도 소유자를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죠. 봐봐요. 채권은 누가고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지 갑, 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채권은 이런 뭐가 채권이요?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지 갑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면은 그러니까요. 아무리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다 할지라도 갑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판다잖아요. 그럼 병이 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서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2월 1일 중도금이죠. 제1매수인이죠. 제1매수인. 그런데요. 갑이 이것을 병한테 팔죠. 이것을 제2매수인이다 이렇게요. 언제요? 3월 1일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팔았냐? 이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꼭 나와.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갑과 을이 2월 1일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았다는 것을 병이 알면서 그러면 알기만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알면서 병이 갑에게 매도를 요청을 해. 매도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뭐란다? 유도해. 유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은 유효해요. 알면서 병이 갑한테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를 해. 또는 뭐란다? 병이 갑을 기망을 해. 기망을 해. 그래서 적극 가담은 다른 말로 또 기망이다. 또는 적극 가담은 뭐라다? 갑하고 병이 둘이 공모를 했다. 통모를 했다. 이런 말. 통모를 했다. 통정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들 다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여기서 무효는 어떤 무효냐? 먼저 이 무효는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안 되죠. 그 다음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죠. 불법 원인급여니까 갑은 병에게요.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말소 청구 못하죠. 갑하고 병하고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103조 위반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병이요.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은요. 정은 누구일지라도 선이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 그래서 갑은 추인할 수 없죠. 그런데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지금 뭐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은 말소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말소한다? 을이죠.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때 어떻게 한다? 직접
직접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직접 말소 청구 안 되죠. 직접 어떻게 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대위에서.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또? 채권자 뭐가 안 돼?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은 사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등기 청구권과 같은 것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기 지금 을이 돼 있죠. 이 을이라는 사람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까 뭘 할 수 없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가 돼야 돼? 현재 뭐가 돼야 돼? 현재 소유자가 해야죠. 소유자가. 그런데 지금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요. 일단 갑은요. 병한테 지금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일단 을한테는 등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때요? 을은 갑에게 여기 똑같아.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똑같아. 을은 갑에게 채무 불행을 이유로 채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언제다?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중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무효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적극가담으로 무효일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유효니까 을은 여전히 갑의 채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직접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못하지만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현재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병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중매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한번 보셔요. 165페이지 6번 문제.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줄고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 등기 동그라미 무효, 등기를 경유했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번요.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줄고 그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거기다가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렇게요.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은 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해야 돼요? 대위해야 돼요? 대위. 직접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대위하여, 대위 동그라미 대위하지 않고 틀렸죠. 대위하여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에 계약에 대해서 맨 끝에 줄고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요. 병 동그라미 병은 뭐죠? 무효이죠? 무효니까 어떤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그럼 여기 봐봐. 이 병으로부터 다시 이전받은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죠? 이것을 이중매매인데요. 이중매매가 여러분요 작년에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중매매가 매년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어렵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 지금 이번에 다시 배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문제가 2문제 나왔어. 이 103조 이중매매도 사회적 타당성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 아마 시험에 나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알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논점이 좀 많죠. 논점이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서는요. 문제집은요. 기본서 페이지 166페이지를 펴세요. 기본서 166페이지 폈어요. 그러면 7번하고 8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66페이지 기본서 보시고, 자, 그럼 보시면요. 봐봐. 여기 104조죠. 104조가 뭐죠? 불공정한 뭐죠?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죠. 그래서 법률행위니까요. 뭐는 안 된다? 경매는 안 돼.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올 수가 없죠. 경매는 187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2천만 원에 이 집을 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5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왜 갑이라는 사람이 1억짜리를요, 을한테 2천만 원 팔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줬냐?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거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자식이 지금 5이에요. 그러면 뭘 한다? 그러면 A가 뭐 이거 하나씩 다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뭘 주고 누구한테는 뭘 안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큰아들한테 뭐를 한다? 내가 너한테 이거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자식들도 있으니까 너가 그럼 이걸 2천이라도 주고 가져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친한 친구들 보면 자기 집을요, 친한 친구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가 아니죠. 이러면요, 삼성의 이종 보세요. 순실한테요 300억 400억 주잖아요.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는데 집으로 있잖아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거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객관적 요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 요건이다.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급부가 뭐냐? 집이죠. 급부와 반대 급부죠. 반대 급부는 뭐를 줬죠, 지금요? 뭐를 줬어? 돈 2천만 원 줬죠? 그래서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 여기서 우리가 현저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 현저한 것은 3배에서 4배를 현저하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5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현저하다 안 하다? 하죠. 중요한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죠. 주고받는 거죠.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내가 귤 하나를 줬더니 저기서 미안한지 나한테 초코파이 하나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초코파이를 준 것은 귤값 대신에 초코파이를 준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귤값 대신에 초코파이를 주면 그건 대가관계라고 그래. 주고받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뭐냐, 봐봐.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그러면 갑은 을한테 집 등기를 주죠. 그러면 을은 뭐를 주죠?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는 것은 집을 받는 대가로 주는 거죠. 집을 주는 것은 잔금을 받는 대가로 주는 거죠. 이것을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게 주고받는 것을 뭐라 한다? 유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상. 이것을 뭐라 한다고? 이것을 유상행위다, 이렇게 유상. 그래서 이것은 주고받으니까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해봐. 유상이니까 여러분요, 유상의 반대가 뭐예요? 무상이죠, 무상. 무상은 뭐예요? 기부행위라든가 또는요, 증여라든가 이런 것을 무상이죠. 이런 것은 불공정한 법령이 될 수 없어. 문제가 기부행위라든가 증여는 불공정한 법령이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계약이죠, 계약. 그러면 계약이니까 여기 봐봐. 채무, 면제, 채무를 보면은 면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채권에 보면 채권으로 보면 뭐죠? 포기죠. 이것을 뭐란다?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는데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기억나나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다? 하나. 계약은 2개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뭐가 나오냐? 채권자는 면제하죠, 면제. 그래서 여기 면제를 단독행위라고 하는. 원래는 봐봐. 주고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말이 안 되죠. 주고받으려면 몇 개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몇 개?
두 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의 경우에만 성립하죠. 그런데 판례가 단독행위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채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채무를 면제한다고 하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것 입장에 보면 포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나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갑이 그때 궁박해서 그랬느냐? 갑이 경솔해서 그랬느냐? 갑이 무경험, 사회적 경험이 없어서 그랬냐? 이 말이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랬어? 갑이 뭐 때문에 했어? 궁박해서 그랬어? 경솔해서 그랬어? 무경험해서 그랬어?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갑이 을한테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 이 문제가 지금 올해요. 2월달에 시험을 봤는데 뭐 보냐면 변리사 시험이 있거든요. 변리사 시험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 여기서 무경험 이게 나왔다. 무경험. 경험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이죠. 일반적.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험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박이죠. 이런 궁박은 보통 경제적 궁박, 이런 경제적 궁박이 심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정신적, 그 다음에 심리적, 그 다음에 명예적 이런 궁박을 포함하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최순실이가요. 요즘 뭐 수사를 잘 받는다고 이렇게 문자 오늘 인터넷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순실이가요. 그러니까 그 손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궁박한다 안 하다? 안 하죠. 삼성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데요? 경제적으로 궁박한 게 아니죠. 어떻게 궁박해? 그 사람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궁박. 개인은 명예는 없죠. 알겠죠? 민주주의 예측을 했지만 누가 이렇게 하네 그렇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는 없어요. 걔네 명예는. 알겠죠? 왜냐면 이런 욕을 들었는데 뭐 명예가 어디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있죠? 명예가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적, 심리적, 명예적으로 궁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궁박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면 집을 내가 팔 때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잖아요. 1억을 2천만 팔 때 내가 직접 파는 경우가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파는 경우가 있죠. 대리인을 통해서. 그럼 대리인을 통해서 팔면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본인을 기준, 대리인을 기준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면 이거 어때요?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모두 다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뭐냐? 이런 것을 이러한 사정을 마음에서 알면서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 한다? 그래서 폭리의사 이렇게 폭리의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정답은 지금 1순위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정답이 많이 나온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알죠?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정을 마음에서 알면서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것을 폭리행위의 악이, 폭리의사, 폭리행위의 악이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이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궁박이요.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모든 것을 포함하고 오로지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그런데 시험에 항상 뭐라 나오냐? 궁박과 경솔은 본인,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오직 궁박만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거죠?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봐요. 국보와 반대국보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사람이 궁박하다, 경솔하다,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 집을 2천만 원에 파는데요. 아버지가 궁박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그래서 거의 정답은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것이고 만약에
여기 보면 무상 있죠, 무상이라든가 여기 경매 있죠. 여기에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객관적인 요건하고 뭐가 있죠? 주관적인 요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요 103조로 봐봐요. 103조. 103조로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둘이 첩계약을 했죠. 첩계약을 하고 갑은 을한테 아파트를 주고 을은 갑한테 차를 줬죠. 차.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103조 위반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갑은 을한테 준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 을은 갑한테 준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 그냥 103조 위반이면 둘 다 뭘 할 수 없다? 반환 청구 못해. 둘 다 안 돼. 그런데요 104조의 경우는 어때요? 104조로 만약에 무효다? 무효면 이것은 뭐냐? 일단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 그런데 무효행위 뭐는 된다? 전하는 돼. 이게 중요해. 추인은 안 되고 전하는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때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보호되지 않아. 똑같아. 알겠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만약에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해봐. 무효이면은 추인은 안 되고 뭐는 된다? 전하는 된다.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은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폭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갑을 뭐라 한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해. 피해자. 왜요?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으니까? 2천만에 팔았으니까 피해자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요 갑은 을한테 좀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해. 반환을.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여기 을이 갑한테 준 2천만 원 있죠? 이 2천만 원의 반환은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은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하는데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 못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 시험에 이렇게 나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OX, X란 말이죠.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면은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104조에 위반되면요 누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암기해야 돼.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OX, X 이렇게요.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환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럼 이런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뭐가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지. 증명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뭐가 돼야 돼? 증명이 돼야 되자. 증명이요.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누가 증명한다? 누가? 무효를 많은 자가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뭘 한다? 입증 책임을 진다.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갑이다? 을이다? 갑이다. 갑을 뭘 한다? 피해자다? 폭리자다?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정답이 뭐냐?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오직 공박은 오직 누구만 기준으로? 공박은 본인. 알겠죠? 그 다음에 공박은 본인이고 공박과 경솔과 무경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도 된다.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이 네 가지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104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104조. 우리가 이제 103조라고 하는 큰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 큰 항아리 속에 104조가 여기 들어가 있어. 104조가. 도박자금 들어가 있어. 도박자금.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첩계약 들어있어. 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강박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104조예요. 그러니까 104조라는 것은 뭐다? 103조의 여러 가지 예들 중에서 하나를 104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예시. 여러 가지 예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103조나 104조 똑같죠? 그럼 우리가 103조의 위반이 아니냐? 104조에 위반되냐 안 되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봐봐. 맨 처음에는 이 건물이 한 3천만 원밖에 안 됐어. 3천만 원짜리를 내가요 2천만 원에 샀어. 그런데 나중에요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1억 5천으로 뛰었어. 3천만 원짜리가.
그러면 5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처음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5배 차이가 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공정이다. 이런 사람도 꼭 있거든요. 계약할 때는 이 땅에 땅값이 되게 쌌는데요. 등기할 때 되니까 땅값이 높아져가지고 5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 계약 나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5배 차이가 나죠? 불공정이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103조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언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냐?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작물인 걸 몰랐어.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알았어. 그래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면요 우리가요 나중에 물건 팔고 나서 그러면 잔금 날짜를 좀 길게 해놨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개발되면은 땅값이 올라가면은 5배 차이가 난다? 불공정이다? 이 계약 무효다? 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 즉 5배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다. 알겠죠? 자, 166페이지 봐봐요. 166. 자, 그리고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오케이. 자, 1번.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과 경솔은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 틀렸죠? 아무튼 여러분요, 궁박은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이다, 본인. 알겠죠? 그래서 무경험은 본인. 틀렸죠? 2번. 대가적 출현이 없는 줄고 무상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급보와 반대급보 사이에 현저한 불규정을 뭐란다? 객관적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을 뭐라 한다? 주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이 있다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렸죠? 4번요. 경매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번은요.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첫 번째 무효행위 추인 안 되죠? 추인은 안 되고 뭐는 된다? 전환은 되죠? 제3자는 아무리 누구라고 할지라도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요.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번이 정답이 되죠. 됐죠? 자, 8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개만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2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줄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이란 말이 뭐냐? 즉은 이퀄이 말이야. 이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얘기해. 폭리행위의 악이. 이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3번 증여계약 줄 것이고 맨 끝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대리인이죠. 대리인에 의한 경우 오직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맨 끝에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 틀렸죠? 맨 끝에 궁박은 본인, 궁박은 대리인 틀렸죠?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은요.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죠?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된다? 무효행위의 전환. 전환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뭐는 될 수 있다? 전환은 될 수가 있다. 전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이요. 근데 여러분 법률행위 해석은요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같이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요 시간은 별로 안 됐지만 일단 먼저 쉬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죠? 뭐가요?